안녕하세요. 건강 채널 시니어입니다. 지난 두 편에서 우리는 눈물이 나는 두 가지 이유를 배웠어요. 첫 번째는 안구 건조증으로 인한 반사성 눈물, 두 번째는 눈물 배출 통로의 노화였죠. 하지만 여러분, 눈물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오늘은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야 할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한쪽 눈만 계속 눈물이 나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지난 두 경우와는 다른, 더욱 구체적인 원인을 시사하는 신호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양쪽 눈이 아니라 한쪽 눈에서만 눈물이 자꾸 흐르는 경험 말이에요. 아니면 한쪽 눈의 눈 주변이 항상 젖어 있는 경험 말입니다. 특히 한쪽 눈만 부어 있거나 한쪽 눈만 따갑거나 가렵다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그냥 한쪽 눈이 약한 거겠지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사실 이건 우리의 눈이 보내는 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쪽 눈만 증상을 보인다는 것은 그 눈에만 특정한 문제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오늘의 주인공인 75세 이옥순 할머니는 지난 1년 반 동안 왼쪽 눈에서만 눈물이 나는 현상으로 고생했어요. 할머니는 처음엔 왼쪽 눈이 약해진 건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병원 검진을 받은 후 알고 보니 이건 눈물관이 좁아졌다는 신호였던 거죠. 이를 눈물관 협착이라고 부릅니다. 할머니가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받고 적절하게 치료하기 시작하자 눈 상태가 크게 개선되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거였어요. 양쪽 눈이 아닌 한쪽 눈만 문제가 있다면 더욱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초기 진단이 맞지 않다면 다른 안과에 가서 재검사를 받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영상은 눈물이 보내는 신호 시리즈의 세 번째이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한쪽 눈에서만 눈물이 계속 흐르시는 분들이라면 꼭 끝까지 봐주세요. 이것이 어떤 신호인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처음 진단이 맞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지난 1년 반 동안 왼쪽 눈에서만 눈물이 나는 현상으로 고생했어요. 처음엔 정말 신경 쓰이는 증상이었어요. 왜냐하면 양쪽이 아니라 한쪽 눈만이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왼쪽 눈이 젖어 있었어요. 밤 동안 눈물이 흘렀던 거였어요. 처음엔 베개에 눈물이 흘렀나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계속되는 증상을 보니 이건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낮 시간에도 왼쪽 눈에서는 자꾸 눈물이 흘렀어요. 오른쪽 눈은 멀쩡한데 왼쪽 눈에서만 눈물이 자꾸 나왔어요. 가장 신경 쓰였던 건 왼쪽 눈만의 현상이었다는 거였어요. 지난 영상들에서 배웠던 안구 건조증이나 눈물 배출 통로 문제는 보통 양쪽 눈에 영향을 주는데 왜 이건 한쪽 눈만 영향을 주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엔 여러 가능성을 생각해 봤어요. 내가 자다가 왼쪽 눈을 자꾸 비비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혹은 왼쪽 눈에 어떤 외상이 있었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깨어있을 때도 왼쪽 눈에서 자꾸 눈물이 흘렀거든요. 자다가 비비는 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왼쪽 눈 아래가 자꾸 부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무언가가 눌러져 있는 것처럼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특히 그 부기가 심했어요. 딸이 엄마 왼쪽 눈이 좀 붓지 않았어? 라고 물어본 적도 있었어요. 처음엔 아니야, 괜찮아 라고 대답했지만 거울을 봤더니 정말로 왼쪽 눈 아래가 조금 부어있는 것 같았어요. 이 증상이 일상에 미친 영향은 생각보다 컸어요. 외출할 때마다 눈물을 닦아야 했어요. 손수건이 항상 필요했어요. 그리고 화장을 하면 왼쪽 눈의 화장이 자꾸 지워졌어요. 마스카라도 지워지고 아이섀도우도 지워졌어요. 정말 답답했어요. 특히 손주들과 만날 때가 힘들었어요.
손주들이 저를 보면 할머니, 눈물 나? 하고 물어보곤 했어요. 매번 할머니는 안 우는데 왼쪽 눈이 자꾸 져져라고 설명해줘야 했어요. 아이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할머니가 우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친구들을 만날 때도 불편했어요. 자꾸 눈물을 닦으니까 친구들이 넌 왜 자꾸 눈물이 나? 라고 물어봤거든요. 저도 설명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냥 한쪽 눈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라고 말했지만 친구들도 제가 뭔가 슬픈 일이 있는 건가 생각했을 것 같아요. 식사할 때도 불편했어요. 음식을 먹으면서 눈물을 닦아야 했거든요. 손수건이 없으면 정말 곤란했어요. 그리고 가장 답답했던 건 이 원인을 몰랐다는 거였어요. 왜 한쪽 눈만 문제가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의학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더욱 불안했어요. 혹시 뭔가 심각한 병은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들었어요. 결국 저는 안과에 가기로 결정했어요. 더 이상 이 증상을 무시할 수 없었거든요. 첫 번째 안과는 동네 안과였어요. 아침부터 많은 환자들이 대기 중이었어요. 저처럼 눈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차례가 되자 의료진이 저의 눈을 살펴봐 주셨어요. 현미경으로 자세히 관찰했어요. 여러 검사 기계들도 사용했어요. 검사가 끝나고 의료진은 저에게 말씀했어요. 특별한 문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안구 건조증이거나 나이로 인한 노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실망했어요.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데 의료진이 특별한 문제를 찾지 못했거든요. 의료진이 안약을 처방해 주셨어요. 이 안약을 3주 동안 계속 사용해 보세요. 증상이 호전될 거예요. 저는 처방받은 안약을 정말 성실하게 사용했어요. 하루에 여러 번 의료진의 지시대로요. 3주 동안 저는 안약이 효과를 발휘하기를 기다렸어요. 처음 일주일은 희망이 있었어요. 혹시 조금이라도 나아질 것 같은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증상은 변하지 않았어요. 2주일이 되자 실망감이 들었어요. 아직도 왼쪽 눈에서 눈물이 흘렀거든요. 3주일이 끝났을 때 저는 확실히 느꼈어요. 이 안약은 효과가 없다는 걸요. 여전히 왼쪽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어요. 처방받은 안약을 다 사용한 후 저는 다른 안과를 찾아가기로 결정했어요. 뭔가 더 깊은 원인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두 번째 안과는 대학병원의 안과였어요. 처음 간 동네 안과보다 더 큰 규모였어요. 대기 시간도 길었지만 검사는 더 상세했어요. 의료진이 저의 눈을 더 깊이 있게 살펴봤어요. 현미경뿐 아니라 여러 최신 기계들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물어봤어요. 한쪽 눈만 계속 눈물이 흐르나요? 네, 왼쪽 눈만요. 라고 답했어요. 의료진이 더 깊이 있는 검사를 하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저의 눈에 색깔 있는 용액을 떨어뜨렸어요. 지난 영상에서 배웠던 눈물 배출 검사였어요. 검사가 끝나고 의료진이 이번엔 다른 결론을 내렸어요. 당신의 경우는 한쪽 눈의 눈물관이 좁아져 있습니다. 이를 눈물관 협착이라고 부릅니다. 눈물관 협착이요? 그게 뭐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의료진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마치 교과서처럼요. 한쪽 눈의 눈물관이 부분적으로 좁아진 상태입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이 녹슬어서 물이 잘 흐르지 않는 것처럼요. 결과적으로 눈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눈에 계속 쌓여있게 되는 거죠. 의료진이 그림까지 그려가며 설명했어요. 정상적인 눈물 배출과 협착된 상태를 비교하는 그림이었어요. 이 상태가 계속되면 눈에 쌓인 눈물이 넘쳐서 자꾸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눈물이 눈에 계속 쌓여 있으니까 감염의 위험도 있어요. 이게 왜 한쪽 눈만 생기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의료진이 대답했어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한쪽 눈의 통로가 더 빠르게 좁아질 수도 있고,
과거의 염증이나 손상이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선천적으로 한쪽 눈의 통로가 약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상태는 양쪽 눈의 안구건조증과는 다르다는 거입니다. 이것은 한쪽 눈에만 특정한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 설명을 들으니 처음 진단이 왜 맞지 않았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의료진이 추가로 설명했어요. 첫 번째, 병원에서는 전반적인 눈 건강만 확인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구 건조증이나 일반적인 노화 현상을 확인하는 검사만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눈물 배출 검사는 더 구체적인 검사입니다. 눈물이 얼마나 빨리 배출되는지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정교한 장비와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처음 진단과 두 번째 진단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의료진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검사의 깊이 차이 때문일 수 있어요. 이 말을 들으니 첫 번째 안과를 원망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냥 더 정교한 검사가 필요했던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의료진이 몇 가지 치료 옵션을 설명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관찰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의 증상이 심각하지 않으니까 일단 3개월 정도 관찰해 보겠습니다. 어떤 증상이 악화되면 그때 적극적인 치료를 할 수 있어요. 의료진이 계속 설명했어요. 두 번째는 눈물관 확장술이라는 시술이 있습니다. 아주 가는 기구를 이용해서 좁아진 눈물관을 확장하는 거죠. 이것은 비교적 간단한 시술이에요. 세 번째는 눈물관 삽입술이라는 수술이 있습니다. 이것은 좀 더 심각한 협착의 경우에 시행합니다. 눈물관 안에 작은 관을 삽입해서 눈물이 잘 흐르도록 하는 수술이에요. 의료진이 추가로 말씀했어요. 일단 보존적 치료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따뜻한 찜질과 약간의 자가 마사지로 상태를 개선할 수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기름 성분이 들어있는 안약을 사용하면 눈물관을 유연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만약 3개월 관찰 후에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거나 악화되면 그때는 확장술이나 수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의료진이 구체적인 치료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정말 자세하게요. 첫 번째, 매일 아침, 저녁으로 왼쪽 눈에 따뜻한 찜질을 해보세요. 약 40도 정도의 따뜻한 온도가 좋습니다. 너무 뜨거우면 안 돼요. 10분씩 하면 충분합니다. 의료진이 찜질의 원리도 설명했어요. 따뜻함이 눈물관의 주변 조직을 이완시킵니다. 마치 경직된 근육을 따뜻하게 하면 풀리는 것처럼요. 그러면 좁아진 눈물관도 조금 이완될 수 있어요. 두 번째, 눈의 안쪽 모서리를 아주 가볍게 마사지해 보세요. 이것이 눈물관 협착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어요. 정말 가볍게 해야 합니다. 아주 섬세한 손길로요. 의료진이 직접 손가락으로 보여줬어요. 거의 깃털로 만지는 정도의 가벼움이었어요. 하루에 2~3번, 한 번에 2~3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 기름 성분이 들어있는 안약을 규칙적으로 사용하세요. 이것이 눈물관을 유연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3~4번 정도 사용하세요. 의료진이 처방한 안약의 이름을 알려줬어요. 이것은 지난 영상에서 배웠던 안구건조증용 안약과는 다른 종류였어요. 네 번째, 눈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세요. 감염을 방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눈물이 계속 쌓여 있으니까 감염의 위험이 높거든요. 따뜻한 물과 깨끗한 타올로 아침, 저녁에 눈 주변을 부드럽게 닦아주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내원해서 증상이 악화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정기적인 검진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의료진이 권한 방법들을 충실히 실천했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왼쪽 눈에 따뜻한 찜질을 했어요. 손수건을 따뜻한 물에 적셔서 눈 위에 올려놨어요. 10분씩 하는데 이 시간이 정말 편했어요. 마치 스파를 받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눈의 안쪽 모서리를 아주 가볍게 마사지했어요.
딸이 도와줬어요. 딸이 정말 섬세하게, 부드럽게 마사지해줬어요. 안약도 규칙적으로 사용했어요. 하루 3-4번 정확한 시간에요. 그리고 눈 주변도 아침, 저녁으로 따뜻한 물로 깨끗이 닦았어요. 1개월이 지났을 때 변화를 느꼈어요. 왼쪽 눈에서 흘러나오는 눈물의 양이 조금 줄어든 것 같았거든요.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 예전보다는 확실히 나았어요. 그리고 왼쪽 눈 아래의 부기도 조금 줄어들었어요. 딸이 엄마 왼쪽 눈이 좀 나아진 것 같은데? 라고 말했어요. 손수건을 사용하는 횟수도 줄어들었어요. 하루에 5-6번에서 2-3번으로 줄어들었거든요. 2개월이 지났을 때 더 눈에 띄는 개선이 있었어요. 왼쪽 눈의 눈물이 거의 정상 수준으로 돌아왔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눈물이 거의 없었어요. 거울을 봤을 때 왼쪽 눈이 더 이상 젖어 있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왼쪽 눈 아래의 부기도 거의 사라졌어요. 거울을 봐도 양쪽 눈이 대칭적으로 보였어요. 손주들을 만났을 때도 달랐어요. 손주들이 더 이상 할머니, 눈물 나? 하고 물어보지 않았거든요. 할머니의 눈이 정상이 된 거죠. 친구들을 만났을 때도 편했어요. 눈물을 자꾸 닦을 필요가 없었거든요. 안과에서 검사를 받았을 때 의료진이 증상이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눈물 배출이 개선되었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의료진이 현미경으로 눈을 살펴봐 주더니 왼쪽 눈 아래의 부기도 거의 없어졌네요 라고 말씀했어요. 3개월이 지났을 때 저의 눈 상태가 안정화되었어요. 왼쪽 눈은 정상적인 눈물만 흐르게 되었어요. 더 이상 과도한 눈물 흐름이 없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안과 의사가 더 이상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했다는 거였어요. 계속해서 보존적 치료를 유지하면 충분하다고 했거든요. 의료진이 추가로 말씀했어요. 당신이 잘 관리해 주셔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따뜻한 찜질과 마사지를 해주시고 정기적으로 내원하셔서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정말 안도감을 느꼈어요. 1년 반 동안 고생하던 증상이 이렇게 개선된 거죠.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정말 중요한 것들을 배웠어요. 첫 번째, 한쪽 눈만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단순한 나이 탓이 아니라 더 구체적인 원인이 있다는 신호라는 거예요. 양쪽 눈이 모두 증상을 보이면 그건 전신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안구 건조증이나 알레르기처럼요. 하지만 한쪽 눈만 문제가 있다면 그 눈에만 특정한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눈물관 협착이나 만성 염증 같은 구체적인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첫 번째 진단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구 건조증으로 진단받았지만 실제로는 눈물관 협착이었거든요. 이것은 의료진의 잘못이 아니라 검사의 깊이 차이 때문일 수 있어요. 그래서 증상이 개선되지 않으면 다른 안과에 가서 재검사를 받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세 번째, 정기적인 안과 검진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는 거예요. 만약 처음부터 대학병원에 갔다면 더 빨리 정확한 진단을 받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번째, 보존적 치료만으로도 많은 경우 충분하다는 거예요. 저는 수술을 받지 않고도 증상을 개선시킬 수 있었거든요. 다섯 번째, 꾸준함의 중요성이에요. 매일 따뜻한 찜질과 마사지를 해야 했어요. 처음엔 귀찮기도 했지만 이것이 결국 좋은 결과를 만들었어요. 여섯 번째, 가족의 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는 거예요. 딸이 도와줬기 때문에 마사지를 제대로 할 수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한쪽 눈만 계속 눈물이 나는 증상으로 고생하고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것은 눈물관 협착 같은 구체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일찍 진단받고 적절히 치료하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저의 경험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첫 번째 진단이 맞지 않으면 두 번째 병원을 찾아가세요.
정기적인 검진을 받으세요. 그리고 꾸준히 관리하세요. 여러분, 오늘 75세 이옥순 할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쪽 눈만 계속 나던 눈물이 실은 눈물관이 좁아졌다는 신호였다는 거. 그리고 보존적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개선될 수 있었다는 거. 정말 중요한 메시지 아닌가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거예요. 한쪽 눈만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더욱 주의 깊게 봐야 할 신호입니다. 단순한 나이 탓이 아니라 구체적인 원인이 있을 수 있거든요.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쪽 눈만 계속 눈물이 나는 경우, 한쪽 눈의 눈 주변이 부어 있는 경우, 한쪽 눈만 가렵거나 따가운 경우, 처음 진단으로 개선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다면 꼭 다른 안과에 가서 재검사를 받아보세요. 초기 진단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정기적인 안과 검진도 정말 중요합니다. 6개월이나 1년마다 한 번씩 안과를 방문해서 눈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눈은 우리의 신체 중에서도 정말 섬세한 부분이에요. 작은 변화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도 한쪽 눈에서만 눈물이 나는 증상으로 고생하고 계신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눈을 쓰면 눈물이 나는 분들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독서나 스마트폰 사용 후 눈물이 나시는 분들, 눈을 오래 쓰면 눈물이 흐르시는 분들을 위한 이야기가 될 거예요. 이것도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눈을 잘 관리해 보세요. 건강 채널 시니어였습니다.